국회의원 아버지인데도 이 정도면 우린 뭔가요? 한국의 평범한 한 노인이 겪은 황당한 민원 처리 과정이 촬영된 영상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을 기다려도 불리지 않는 번호, 넘겨지는 민원 무시당하는 말투. 그는 아무 말 없이 참았지만 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상황은 일순간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사건은 전국을 강타하는 여론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노인의 이름은 대한민국 공공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시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반전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까요? 불친절한 공무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 번호표만 들고 한없이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다음 창구로 가보세요 라는 냉담한 직원의 말투 때문에 하루 기분을 망친 적 없으신가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눈을 떴습니다. 74세 나이가 무색하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는 아직 잠에 취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이영식입니다. 한때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던 평범한 노인이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아들 진우는 바쁜 국회의원 일정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불평할 건 없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서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날이죠. 아들이 알면 수행비서를 보내겠다고 할 테니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형식 씨,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신다면서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오래된 이웃 김 씨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간단한 서류 좀 떼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의원님 아버님이 직접 가시게 뭐예요?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그저 이영식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늘 국회의원 아버지라는 꼬리표를 붙이니 말이에요. 낡은 회색 점퍼와 오래된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그저 이영식이라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 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내 일상의 행복이죠. 동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직장인들부터 주부들까지 각자의 용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57번. 전광판에는 35번이 깜빡이고 있었죠? 기다려야겠네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주변 사람들은 자기 번호가 불리면 창구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번호는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에는 어느새 58번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기요, 제 번호는 57번인데 불리지 않았는데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음 번호 59번 손님.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어요. 죄송한데 제 번호가 57번인데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직원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7번은 이미 지나갔는데요. 다시 번호표를 뽑으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 내 번호는 불리지 않았는데 이미 지나갔다니? 가슴 속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어요. 다시 번호표를 뽑으려고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82번이시네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꼭 필요했으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몇몇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2시간이 더 지나고 드디어 내 번호가 불렸습니다. 82번 손님. 힘겹게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신청서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은 신분증을 잠깐 보더니 무표정하게 돌려주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3번 창구에서, 주거지원 신청은 5번 창구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등본만 처리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등본부터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주소지에 특이사항이 있네요. 언제 이사 오셨죠? 3년 전이요. 시스템에는 작년에 이사 온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소 변경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3년 전에 이사했고 주소 변경도 제대로 했는데 말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3년 전에 분명히 신고했습니다.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시스템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1번 창구에서 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친 다리로 다시 1번 창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1번 창구는 점심시간이라며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1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팠지만 할 수 없이 주변 공원에서 1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동사무소로 돌아와 1번 창구에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도 번호표를 뽑았죠? 19번. 전광판에는 6번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또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6번, 7번, 8번.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내 차례가 되기까지는 또 1시간이 걸렸어요. 19번 손님.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서를 받았지만 작성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글씨체도 작았고 용어들도 어려웠습니다. 눈이 침침한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기요, 이거 작성하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바쁘다는 듯 대답했어요. 작성 방법은 옆에 안내문에 있습니다. 다 작성하시면 제출해 주세요. 안내문이라는 건 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종이였어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다시 토지대장 열람과 주거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니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시간이 되어갈 무렵 나는 여전히 서류 한 장 제대로 발급받지 못한 채 동사무소에서 이 창구, 저 창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기다리는 동안 동사무소는 점점 한산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여전히 1번 창구 앞에서 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언제쯤 이 서류가 처리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직원은 마치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그게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나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그때였어요.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뒤를 돌아보니 아들 진우의 수행비서 김영식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서류 좀 떼러 왔네. 의원님께 말씀드렸으면 제가 다 해드렸을 텐데요. 형식이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의원님 곧 도착하신답니다. 그 사이 접수 다 하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줬어? 창구 몇 번을 돌아도 다들 나 같은 노인은 상대도 안 해. 그 말을 들은 형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직원들의 얼굴도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드님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누굴 말하고 말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떼야 할 서류, 시민으로서 온 겁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주민 한 명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되나요? 그 시민의 목소리가 동사무소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동사무소 앞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더니 아들 진우가 급히 내렸습니다. 아마도 수행비서가 연락을 했나 봐요. 아버지 불편하셨어요? 연락도 없이.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라더니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도 못해 주더구나. 시민에게 불친절한 곳은 정부도 나라다운 곳도 아니야. 진우의 등장으로 동사무소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허둥지둥 인사를 올렸고 담당자는 머뭇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은 항상 그랬어요.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래서 정치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우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촬영하던 시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의원님. 어르신께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아무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어요. 번호표도 건너뛰고 이 창구 저 창구 돌아다니게 하고 서류 하나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았어요. 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동사무소 팀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 오늘 특별히 바빠서.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이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진우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다,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러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SNS로 퍼져나갔어요. 국회의원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무시당했다는 제목과 함께요. 나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소동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한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 이제 가시죠. 제가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처리해 드릴게요. 진우가 내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마무리할 거야. 서류 발급받고 갈 테니 넌 먼저 가거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팀장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행비서는 내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동사무소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나를 위해 움직였고 순식간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영상은 돌이킬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죠. 국회의원 이진우 의원의 아버지 동사무소에서 무시당해. 공직자들의 시민 응대 태도에 대한 논란 일어.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그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나는 모든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우가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잘 잤지? 난 멀쩡해. 아버지, 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거든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작은 행동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알아서 하렴.
하지만 내 이름은 되도록 언급하지 말아주면 좋겠구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민원이든 사람을 먼저 보라고. 그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와, 저런 의원도 있네. 노인을 저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동사무소는 비상이 걸렸어요.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담당자와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동사무소장이 직접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나는 차를 내오며 담담히 말했어요. 사과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나 같은 사람에게만 잘하지 마시오. 말이 느리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무시하지 마시오. 동사무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르신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로서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나고 담당 직원도 찾아왔어요. 그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자존심은 그렇게 꺾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은 눈물을 머금은 채 일어났어요.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 주시오. 그게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일 테니까. 그날 저녁 진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생각보다 크게 번졌어요. 청와대에서도 언급이 나왔대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 때려갔던 일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내가 괜한 일을 만든 것 같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문제는 어차피 터질 일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이죠.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담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동은 점차 가라앉는 듯 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동사무소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니어 우선 민원 창구가 신설되었고 민원 접수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일처리 속도만을 강조하던 내부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군요. 진우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구경하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바둑 두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들도 시민 응대 방식을 재점검하고 있대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변화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난 그저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진우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 어린 진우의 모습.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사진 속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를 깎아내리지도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소곤거리며 나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야채를 고르고 두부집에서 따뜻한 두부를 사고 생선가게에서 오늘의 특별한 고등어를 구경했죠. 형식 씨, 요즘 잘 지내셨어요? 오랜 단골 야채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뭐 늘 그렇죠. 오늘 상추 싱싱해 보이네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형식 씨한테는 특별히 예쁜 것만 골라 드릴 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따뜻함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그저 이형식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 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몇 개의 광고지와 함께 공문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온 공식 사과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 도입될 시민 존중 서비스 계획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모든 시민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고 일상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을 거닐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찾아가기로요. 이번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전 10시 나는 같은 낡은 점퍼와 모자를 쓰고 동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어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시니어 우선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벽면에 시니어 우선 민원 창구라는 새 간판이 보였어요. 그곳으로 안내받았고 번호표도 없이 바로 창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식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진심 어린 미소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5분 만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어요. 여기 인감증명서 발급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하신 서류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려는데 팀장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저번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특별 대우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르신. 저희도 그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우선 창구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지 특별 대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구에서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경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동사무소에 가셨다고요? 그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알려주셨으면 내가 말을 끊었어요. 진우야, 난 내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하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진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해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훨씬 좋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진우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났어요. 다행이네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씨가 되었어요.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고 길가의 나무들은 마지막 잎새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진우가 동사무소 개선 정책 발표회에 나를 초대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진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이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회색 양복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동사무소 앞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이고 여러 지역의 동장들도 참석한 것 같았어요. 진우가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석으로 안내받았지만 나는 그곳에 앉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앉은 자리로 향했어요. 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구청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서 동사무소장이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시니어 우선 민원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모든 직원들은 시민 응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내부 인센티브 제도를 업무 처리 속도가 아닌 시민 만족도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가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아들로서 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입니다. 진우의 눈빛이 나를 향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위고하, 빈부귀천을 떠나서요. 박수 소리가 동사무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내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나는 천천히 동사무소를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새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을 지나쳤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모두 한 사람입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는데 입구에서 전에 나를 무시했던 직원이 서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르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나는 그저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작은 바람이 이렇게 큰 울림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 이형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죠.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을 지나쳤습니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후반부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각색하여 전달해드렸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